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별과 우주 같이 볼까요? 뒷표지 먼저 볼게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여러 모양을 가진 별자리, 또 1년 내내 같은 자리에 있는 북극성과 북두칠성. 별들은 우주에서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질까요? 별과 우주. 끝없는 세계. 와,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 하늘에 별이 반짝여요.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되었죠? 낮 동안 밝은 햇빛에 가려있던 별들이 밤하늘에 하나둘 빛나기 시작하네요. 별들은 왜 저물어 보일까요?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은 대부분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거대한 불덩어리죠. 하지만 너무나 멀리 있어서 우리에게는 모두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중에 혜성이나 행성처럼 자리를 바꾸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붙박이 별들이에요. 별은 좁은 의미로는 붙박이 별들을 뜻하고 항성이라고도 해요. 물병 자리의 남쪽 고기 자리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니메데가 물을 따르고 있네요. 옛날에는 지역마다 별자리가 서로 달랐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모두 함께 쓰는 88개의 별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백조자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변신한 모습이랍니다. 별들이 그림을 만들어요. 많은 별들을 선으로 이어서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사람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곰이나 사자의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옛날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나 동물을 떠올렸죠. 이렇게 모양을 이루는 별들을 별자리라고 부르지요. 별이 빙글빙글 돌아요. 별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죠. 하지만 북극성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북극성 주위의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돌지요. 북극성의 위치는 지역에 따라 달라요. 북쪽으로 갈수록 북극성이 하늘을 높이 있고 남쪽으로 갈수록 낮은 곳에 있어요. 하룻밤 동안 북극성 주위에 별들이 지나간 자국이 이렇게 동그랗게 됐네요. 별이 지나간 자리는 원을 그리고 있고 그 중심에는 북극성이 있어요. 별들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어요. 모든 별들은 커다란 원을 그리며 돈답니다. 별은 왜 돌까요? 지구가 하루 한 번 자전하기 때문이에요. 지구에서 보는 별들도 해와 달과 함께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북극성과 북두칠성. 북쪽 하늘에서 1년 내내 찾아볼 수 있죠. 북극성은 작은 곰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고 북두칠성은 큰 곰자리에 엉덩이와 꼬리 부분에 있는 커다란 국자 모양을 이루는 7개의 별을 말합니다. 오로라 속에서 북극성이 빛나고 있네요. 작은 곰자리에 가장 밝은 별인 북극성과 국자 모양을 한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 보이시나요? 국자 모양이요. 북극성은 어떻게 찾나요?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 자리는 북극성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죠. 북두칠성을 이루는 국자의 앞쪽 두 별을 있는 선을 따라가면 북극성이 나와요. 여기 두 개의 별에서 쭉 이어가면 북극성이 나온대요. 카시오페이 자리는 W자 모양이에요. 금방 눈에 띄죠? 북두칠성은 국자 모양이죠.
역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봄철 별자리. 봄철 밤하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별자리는 사자자리, 처녀자리, 목동자리예요. 사자자리의 꼬리에 있는 데네볼라는 처녀자리의 스피카, 목동자리의 아르크투루스와 함께 봄철 밤하늘에서 커다란 삼각형을 이루죠. 목동자리. 왼손에는 사냥개를 묶은 끈을 잡고 오른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큰 곰을 쫓는 거인의 모습이에요. 사자자리, 갈고리 모양으로 살짝 휘어져 있는 사자의 머리가 눈에 띄는 별자리죠. 처녀자리, 농업의 여신 테메테르의 모습이에요. 오른손에는 새의 깃털로 만든 펜을 들고 있고요. 왼손에는 보리이삭을 들고 있어요. 처녀자리는 가장 밝은 별인 스피카가 곡물의 이삭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사자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네메이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준 사자입니다. 여름철 별자리, 여름철 밤하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별자리에는 백조자리, 독수리자리, 검은고자리가 있어요. 백조자리에 대내부, 독수리자리에 견우성, 검은고자리에 직녀성, 여름철 밤하늘에서 커다란 삼각형을 이루죠. 독수리자리의 가장 밝은 별인 알타이르는 우리나라에서는 견우성이라고 불러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검은고 자리에 직녀성과 마주보고 있죠. 독수리 자리인데요. 견우성이라고 하는 알타이르가 있고요. 직녀성 베가가 있네요. 검은고 자리에 베가라고 하는 직녀성이 무척 밝게 빛나요. 백조 자리에 데네브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양 날개와 몸통이 십자 모양이고 꼬리에 있는 별인 데네브가 가장 밝아요. 가을철 별자리. 밝은 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페가수스 자리, 몸통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사각형이고요. 이 사각형으로 가을밤 별자리를 찾는답니다. 페가수스의 몸통을 이루는 커다란 사각형과 마르카브가 가장 밝은 별이래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고요. 안드로메다는 맑은 날 아주 어두운 밤하늘에서 안드로메다 자리의 오른쪽 별과 다리 사이로 뿌옇게 빛나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볼 수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2천억 개의 별들이 원반 모양을 이루고 있대요. 2천억 개요? 오우. 정말 많네요. 안드로메다 자리, 페가수스의 몸통을 이루는 사각형 중 가장 뒤쪽에 있는 별이 안드로메다의 머리가 된답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메두사를 물리친 영웅의 이름이고요. 오른손에는 칼, 왼손에는 메두사의 머리를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겨울철 별자리. 공기가 차갑고 맑아서 별이 뚜렷하게 보이는 게 겨울이에요. 가장 눈에 띄는 오리온 자리가 있고요. 큰 개자리, 작은 개자리, 쌍둥이 자리, 황소 자리 등이 있어요. 오리온 자리에 베텔게우스, 작은 개자리에 프로키온, 큰 개자리에 시리우스가 커다란 삼각형을 이룬답니다. 작은 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작은 개자리인데요. 오리온의 왼쪽 어깨를 이루는 베텔게우스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작은 개자리에 프로키온이 나와요. 프로키온, 베텔게우스, 시리우스. 오리온 자리는 겨울밤에 가장 눈에 띄는 별자리고요. 허리에 3개의 밝은 별이 줄지어 있고 양쪽 어깨와 다리에도 밝은 별들이 있어요. 금방 알아볼 수 있답니다. 시리우스는 겨울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랍니다.
별마다 색이 달라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별. 어두운 밤하늘에 작은 점으로만 보이는 별이지만 별들의 색은 조금 달라요. 뜨거운 별은 파란색을, 차가운 별은 붉은색을 띠어요. 여러 가지 별의 색이 빛나고 있죠. 별 주위의 구름도 별빛을 받아 함께 빛나네요. 별들은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색이 다른 거예요. 표면 온도가 5만 도에 이르면 이러한 뜨거운 별은 파란색, 온도가 3,000도면 차가운 빨간색, 태양은 온도가 6,000도 정도로 노란빛을 내어요. 별은 태어날 때부터 무게에 따라 색과 수명이 정해져요. 자신의 색을 유지하며 살죠. 하지만 늙으면 점점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커진답니다. 별들이 생기고 사라져요. 우주 공간에 먼지와 가스가 뭉쳐 별이 되어요. 별은 태어날 때 모습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요. 하지만 늙어 죽을 때 되면 점점 커지며 붉게 변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다시 우주 공간 속으로 날려버려요. 초신성,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 폭발이라 불리는 큰 폭발을 일으켜요.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날아가죠. 행성상 성운, 가까운 별들은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죠. 멀리서 보면 마치 행성처럼 보여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요. 성단은 무엇일까요? 작게는 10개, 많게는 100만 개에 이르는 별들이 한꺼번에 태어나요. 이렇게 함께 태어나 뭉쳐있는 별들의 무리를 성단이라고 해요. 넓고 넓은 우주에서 먼지와 가스가 모여서 거대한 구름을 만들고 있네요. 은하수가 빛나요. 밤하늘 여름철 희미하게 가로지르는 것이 보이죠? 바로 은하수예요. 수많은 별들이 모여 하나의 띠처럼 보이는 것을 은하수라고 하죠. 태양을 비롯해 하늘의 모든 별과 은하수는 우리 은하라 불리우는 거대한 별무리를 이루어요. 태양계는 우리 은하 속에 있어요. 은하의 바깥에 나가서 우리 은하를 보면 이렇게 띠처럼 보인답니다. 우리 은하에는 무엇일까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하죠. 일광년은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인데요. 우리 은하는 원반 모양으로 생겼어요. 원반 속에는 새로 태어난 별들이 얇은 나선 모양을 이룬답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수, 너무 희미해서 밝은 곳에서는 잘 볼 수 없답니다. 많은 은하가 있어요. 우주에는 우리 은하 말고도요, 많은 게 있는데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원반 모양, 타원 모양, 막대 모양, 소용돌이 모양, 또 정해진 모양이 없는 은하도 있어요. 위에서 본 나선 은하죠. 밝은 가운데 부분에서 이어지는 나선 모양이 휘감으면서 뻗어나오죠. 앞에서 본 나선 은하인데요. 다른 은하와의 충돌 때문에 어두운 먼지구름이 많이 일그러진 모습이죠. 두 은하가 충돌하면서 모양이 일그러졌어요. 이렇게 은하가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별이 한꺼번에 많이 생기죠. 안드로메다 은하는 비스듬히 누워있는 나선 은하로 가운데가 밝으면서 둥글게 부풀어 있죠. 거대한 우주예요. 우주는 약 140억 년 전 대폭발과 함께 태어났죠. 시간이 지나며 대폭발로 흩어진 물질들이 점점 식으면서 커다란 구름이 되었어요. 구름들이 한데 뭉쳐져 은하와 은하단이 되었답니다. 우주가 태어날 때는 모든 것이 아주 작은 점에 모여 있었고 그 점은 너무나 뜨거웠죠.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한 점에 모여있던 우주는 대폭발과 함께 사방으로 흩어지며 거대한 우주가 된 거죠. 우주가 식으며 흩어져 있던 물질들이 뭉쳐 은하가 되었고요. 은하단,
여러 은하가 서로 무리를 지어 은하단을 이루고 있죠. 우주의 앞날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주가 아주 뜨거운 작은 점이었을 때 우주 속을 채우고 있던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이 빛을 통해 앞으로 우주가 어떻게 변해갈지 알 수 있어요. 별을 자세히 보고 싶어요. 작은 망원경을 이용하면 밝은 별들밖에 볼 수 없답니다. 작은 망원경은 어느 곳이나 원하는 장소로 들고 갈 수 있어서 좋죠. 망원경을 쓰면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어두운 별과 희미한 구름들을 자세히 볼 수 있죠. 또 전파 망원경이나 X선 망원경을 이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모습을 알 수 있어요. 큰 망원경을 이용하면 하늘의 작은 부분밖에 볼 수 없지만 대신 아주 어두운 별까지 볼 수가 있답니다. 왜 우주로 망원경을 보내나요? 지구의 공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별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따라서 공기가 없는 우주로 망원경을 보내면 더욱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고 X선과 자외선 사진도 찍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주로 망원경을 보내는군요. 큰 망원경은 지붕을 열 수 있는 관측소 안에 있답니다. 여기 지붕이군요. 큰 망원경이 거기 있군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도 있죠. 불빛이 없는 아주 어두운 곳에서는 6,000개 정도의 별을 볼 수 있대요. 별이 내는 빛은 수소가 뭉쳐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수소 핵융합 과정하고 비슷해요. 별의 가운데 부분은 별의 무게에 심하게 눌려 있고 아주 뜨겁죠. 그런 상태에서는 별을 이루고 있는 수소가 뭉쳐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열과 빛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별과 가장 작은 별. 가장 큰 별은 아주 무거운 별들이 죽기 전에 크게 부풀어 올라 생기는 적색 초거성이고요. 큰 것은 크기가 무려 태양 지름의 수천 배나 돼요. 빛을 내는 별들 중 가장 작은 별은 초신성이 폭발하며 생기는 중성자 별이랍니다. 중성자 별은 지름이 수십 킬로미터로 작지만 무게는 태양과 같아요. 하지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열을 다 잃으면 싸늘하게 식어버린답니다. 별자리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이죠? 북극에서는 자전축이 천장 방향이어서 모든 별들이 천장을 중심으로 지평선에 평행하게 돌아요. 그래서 북쪽 하늘에 있는 별들만 보이고 남쪽 하늘에 있는 별들은 볼 수 없죠. 적도에서는 자전축이 지평선과 나란하기 때문에 온 하늘의 별들이 뜨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기한 별, 블랙홀. 아주 무거운 별들은 초신성 폭발 뒤에 블랙홀을 남기기도 해요. 블랙홀은 너무나 무거워서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신기한 별이랍니다.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검은 구름처럼 보여요. 블랙홀의 모습이 여기 있네요. 별까지의 거리. 우리가 광년으로 표현을 하죠.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고유의 밝기에 비해 겉보기 밝기가 더 어두워진답니다. 움직이는 은하의 별들도 움직이는데요. 은하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은 우리 은하를 한 바퀴 도는데 2억 4천만 년이 걸린대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앞으로의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천문학자가 우주를 연구하고 있죠. 우주는 대폭발의 영향으로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서로 당기는 힘이 세면 우주는 언젠가는 커지는 것을 멈추고 다시 작아지겠죠. 반대로 서로 당기는 힘이 충분하지 않다면 우주는 커지기만 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주의 앞날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별자리 참 신기하네요. 오늘은 별과 우주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